정신없이 미디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왔는데 온 것만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어렵고도 어려운 미디어 교육 현장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오늘도 버텨봅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우와! 예! 이게 시작하자마자 웬 환호 소리냐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여름을 보내버릴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서 가을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높고 푸르게 넓게 펼쳐진 가을 하늘에 곡식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들판, 더불어 금빛 햇살과 시원하고 산뜻한 바람을 맞으며 상쾌하게 산책을 즐기는 나의 모습을요. 네, 점점 짧아지는 계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가을에게 어서 오라고, 여기서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다가 가을이 오는 귀한 며칠을 마음껏 즐겨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교육자 달쌤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을 두 팔 벌려 맞이하며 미디어 교육 현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은 뭐가 다르지? 입니다. 저의 첫 방송에 출연해 주셨던 고영준 선생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고영준 쌤의 인터뷰에서도 마을 미디어 교육이나 공동체 미디어 교육이 주는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이번에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주제를 올해 진행된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볼까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마을 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단위가 예산을 함께 매칭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농촌 지역이 다수인 전북 지역 특성에 맞게 농촌 마을과 주민공동체 양쪽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공공사업 영역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 이 지원 사업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지역이 많았어요. 전라북도 완주군도 그중 한 곳입니다. 그 대신 규모도 작고 어렵지만 완주 미디어 센터에 편성된 자체 예산으로 마을 미디어 교육을 꾸준히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교육 현장은 완주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된 마을 미디어 교육입니다. 그중 고산면에 위치한 화정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마을 이야기로 극영화를 촬영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이 엄청난 소문이 들려온 시점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저희 주제와 아주 잘 맞는 교육 현장인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면 그려지는 현장에 대한 상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한 동네에 모여 살던 주민들이 다 같이 마을 신문을 만든다거나 취미로 시작한 라디오 또는 영상 콘텐츠에 동네 소식을 담게 되면서 마을 뉴스와 같은 채널로 성장하게 된다거나 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 모든 그림은 사실 도시의 거주지 기반으로 모여있는 주민공동체를 상상한 그림입니다. 여기 전라북도에는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 규모가 있는 도시지역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민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공동체의 성향도 다르고요. 모여있는 목적도 달라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꾸준히 잘 해내고 있는 사례들이 도시지역 중심이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작은 군 단위의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다양한 시도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꾸준히 지원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인 것은 이게 몇 번의 교육만으로 활동이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미디어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제반 지식과 기술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의지가 있다면 미디어 센터는 당연히 이런 마을 공동체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화정마을도 처음에는 사진교육으로 출발했지만 2, 3년 차가 된 이번에는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진행한 당사자가 아니라 완주에서 그 교육 참 좋았다더라 하는 소문만 들은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꾸준히 몇 년간 화정마을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방식으로 마을 미디어 교육을 진행한 분을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던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대 날려보내지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주세요. 요즘 제가 취미 활동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붓글씨를 쓰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 급한 성미와 불안한 저의 이런 마음을 몰입하는 활동을 통해서 잠재워볼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붓으로 글씨 쓰기가 참 좋은 건 일단 제가 안 해본 거라서 호기심이 일렁일렁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학창시절에나 느껴봤었던 글 쓰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아주 아날로그한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할 때 느끼는 그것만의 몰입감과 집중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에 취약한 저를 다잡으면서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단순한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붓글씨가 딱 맞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선해지는 가을밤이 오면 이 음악에 나오는 가사들처럼 창문 열고 가을바람 맞으며 바르게 앉아서 별 보면서 글씨를 좀 쓰고 싶어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은 그때 듣고 싶은 노래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화정마을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이 화정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주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북 지역, 특히 완주미디어센터에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경선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강사 이경선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교육을 시작한 지 올해 딱 만 5년이 되었고요. 저는 주로 소외계층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황 토크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저는 요새 붓글씨를 좀 쓰고 있거든요. 네, 붓글씨를 드디어 가셨군요. 네. 신청은 진작에 해놓고 그러니까. 네, 계속 뭔가 저녁 일이 계속 생겨가지고 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 이서 쪽 네, 맞아요. 가셔가지고 네, 제가 공방이 맞아요. 있어요. 저번에 그 보조 강사로 들어갔던 그 수업에서 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경희령 선생님이 저의 글씨 선생님? 진짜? 그럴 거예요. 경희령 선생님이 붓글씨를 배우러 오겠다고 했는데 언제 오려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등록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을 때 전화를 드릴게요 했는데 아마 그 전에 만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그게 그랬던 것 언제였나요? 같아요. 한 6월 말. 6월 말 맞아. 6월 말쯤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네. 짬을 내서 뭔가 나를 좀 돌보는 시간은 꼭 필요한데 딱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한 연세가 좀 꽤 있으신 어르신 참여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이거를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 시작을 아예 못 한대요. 그래서 그냥 내 발만 믿고 일단 담가보자. 했더니 내가 여기까지 왔더라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좀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요즘 어쨌든 공모 사업이라든지 미디어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올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선생님은 현장 살림이 좀 어떠셨는지 요새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이 아주 많다 이렇게 느낀 적은 사실 없었는데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타 기관이랑 이렇게 협약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다. 이런 게 좀 체감이 되고요. 그래도 올해 제가 이제 맡았던 교육 중에 좀 제 나름대로 좀 굵직하다 생각했던 교육들이 상반기에 좀 많이 마쳤어요.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마을 미디어 교육도 있었고 학교 미디어 교육 중에 자유학기제 중학생들 만나는 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1학기 때 지금 마쳐서 좀 굵직한 사업들은 이미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무슨 교육 하셨어요? 최근에 마친 거는 마을 미디어 교육인 것 같고요. 저희가 7월 초에 시사회를 마쳤고요. 그 뒤로는 좀 자잘자잘한 적절한 거. 네, 뭐 보조 강사 활동도 좀 했고 사실은 그 방학 시즌에 학교 교육은 이제 쉬니까 그런 센터나 마을로 좀 찾아가는 교육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올 여름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8월이 이제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네. 나름의 휴가철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 시간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희도 그 여름 휴가가 따로 없어요. 남편 하는 일도 이제 바쁘기도 하고 이 여름 뜨거울 때 돌아다니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저랑 저도 같은 과시네. 네, 저도 그래서 가까운 계곡에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왔죠. 올해는 동산 계곡을 좀 주로 갔거든요. 완주에 있는. 이번 주 일요일에 1박 2일 새 멤버들이 그 동산 계곡을 또 가는 장면이 나와서 굉장히 좀 반갑더라고요. 그날 갔다 왔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물론 그렇구나. 같은 곳은 아니었지만 네네. 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주 빙수 맛집이 있거든요. 그 집 왠지 나도 아는 네, 다 집일 아실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그 빙수 좀 먹으면서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완주군 봉동읍에 살고 있고요. 저는 봉동읍 원저리의 용진읍에 살고 있고요. 그 봉동을 대표하는 봉동커피라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죠. 그 집 빙수는 뭐 설빙 저리 가라지 뭐. 네, 가격도 너무 착하고 맞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 완주 망경강 근처 산책 나오거나 들르시면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생각나네요. 말하다 보니까. 오늘 먹으러 갈까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은 뭐가 다르지?입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단이랑 도랑 같이 함께 지원하는 형태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만주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으로 진행된 건 아니지만 자체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동상면 아까 계곡 얘기하셨는데 그 계곡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밤티마을이라고 있어요. 요즘 조금 다른 이슈로 시끌시끌한데요. 여기 밤티마을 주민분들이 저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번에는 지역에 있는 자원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해서 망경강 발원샘 거기 밤샘이라고 그 산 위에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정말 샘물이 출발하는 곳이어서 그렇게 주변에 습지가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습지에 막 멧돼지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목욕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번에 처음 듣게 됐고 그런 좀 밤샘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아주 작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고산면 화정마을 어르신들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이게 영화라는 거.
제가 네. 여기가 이제 사진으로 출발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진 교육이었는데 네. 사진 찍으셨던 걸 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신 뒤에 되게 뿌듯해하셨던 걸 제가 기억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사진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르신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도 될까 말까? 되게 힘든 네. 공동 작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올해 교육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음.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화정마을 어르신들과 제가 어떻게 처음에 연이 닿았나 이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네, 한 2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 정도 아마 됐을 건데 그때 이제 완주군 그 중앙도서관의 평생교육팀에서 이제 완주 미디어센터랑 같이 완주군에 있는 진달래 학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상 자서전이라는 10회차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었어요. 여기서 이제 진달래 학교는 학업을 놓치신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상 자서전 교육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때는 대부분 어머님들이신데 이 어머님들이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과거 사진, 스냅 사진들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한번 스캔을 해서 다시 출력해서 그 빈 책에 직접 붙이고 내용을 적는 정도의 수업이었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근데 제가 그때 이 화정마을 말고도 다른 마을에 진달래 학교 어르신들을 만났었는데 좀 사뭇 에너지가 달랐었어요. 그때부터 화정마을은. 연세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전형적인 농촌, 농업을 생계로 하시는 어르신들이었는데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유난히 남다르셨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그 당시 그 수업을 끝날 때도 우리가 내년에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많이 어필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23년도 작년에 저랑 같이 다시 사진 미디어 교육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는 직접 어머님들이 미러리스 카메라 작동법을 간단하게 익히셔서 혼자서 이제 각자 마을에 있는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촬영을 하셨었죠. 이렇게 완성된 사진들을 가지고 책으로 작년에 이제 출판을 하게 되었었어요. 올 초에 다시 이 화정마을이 선정된 다음에 사전 미팅을 할 때도 그러고 어머님들이 내가 죽기 전에 영화를 한번 찍고 싶다. 근데 사실은 약간 낚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의 약간 전형적인 레파토리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울렸고 아마 같이 현장에 가셨던 다른 스태프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화정마을 어르신들은 영화로 이미 가닥이 잡혀 있었고 이제 굉장히 저도 좀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마음 먹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 이제 완주센터 팀장님도 그랬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이게 뭐 퀄리티라든가 뭐 분량 이런 거 상관없이 한번 해보자. 어머님들이 이렇게 원하시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시니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장르가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죽기 전에 라는 맞아요. 단서로. 네. 즉 그 말은 선생님이 엄청 감흥을 하셨네. 네, 그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이경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인터뷰는 이제 시작이긴 해요. 이번 시간엔 주로 화정마을 어르신들과 이경수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다음 회차에는 올해 진행된 화정마을 미디어 교육, 즉 극영화 제작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9월 두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오래된 영화긴 해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하나. 10월에 기억하시나요? 서로 같은 공간을 다른 시간대를 살았던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굉장히 슬프면서도 감성적이었던 느낌이 듭니다. 이 영화의 주제곡 들려드릴게요. 김현철이 부른 Must Say Goodbye.
미디어 교육 현장 인터뷰 이경선, 녹음 장소 전주 FM, 기획 제작 진행 전부 다 달쌤 경희령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어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도 그동안 행복했어